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삼각형의 활용을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우리 그 직전 수업이 삼각함수의 활용까지를 한 다음에 원래 정식적으로 커리큘럼을 탄다면은 삼각함수 그래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이제 요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사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인 거를 가정을 하고,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보통 삼각비라든가 원과 직선 정도가 많이 나오잖아. 삼각형 얘기랑 원의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시험을 준비할 때 여기서 배우는 사인 법칙이라든가 코사인 법칙이라든가 뭐 넓이를 구하는 또 다른 공식들을 미리 익히고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부득이하게는 아니고 사실 이제 여기부터 먼저 수업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삼각함수 그래프나 삼각 방부등식을 안 하고 여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 상관없어요. 네,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알고 있던, 그동안에 배워왔던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성질들만 가지고도 여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어찌됐든 간에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삼각형을 얘기할 때는 이 세 각의 크기 합이 180도, 뭐 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180도를 넘지 않는 각들밖에 다루지 않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3분의 4파이라던가 뭐 이런 각들이 이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하게 중학교 3학년 범위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어렵진 않기도 하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 파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이제 사실 부활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좀 최근에 부활하긴 했지. 그전에는 이제 예전에는 좀 교육과정이 있었다가 중간에 이제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거고, 요 파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이번 수업은 약간 그전과는 좀 다르게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그리고 이제 뭐 삼각형, 사각형 넓이라든가 그런 공식들이나 개념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엔 그 이후로 예제 문제를 쭉 팔로우 해가면서 그렇게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법칙이기도 하고 사실상 요 친구들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일단 당연히 이 모든 법칙들을 제가 이제 다 증명을 해드리긴 할 텐데, 외우는 게 일단 생명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이걸 외우지 않고 뭐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는 질문은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오케이. 가보자고. 자,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잠깐 요거부터 조금 체크해보고 갈게요. 체크라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 삼각형, 이 예각이던 간에 직각이던 간에 둔각이던 간에 일단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진 않을 거고, 보통 이 꼭지점들을 대문자 ABC로 쓰는 거 다들 괜찮죠? 그런 다음에 이 꼭지점에 마주보고 있는 변을 우리가 대변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보통 변의 길이들은 소문자로 쓰는 거를 국룰로 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 A점에 마주보고 있는 대변이 이제 스몰 a가 되는 거고, 이거랑 B점에 마주보고 있는 대변을 스몰 b, C점에 마주보고 있는 대변을 스몰 c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각은 이제 뭐 더 이상 뭐 각 BAC 뭐 이렇게 안 읽을 거고, 그냥 각 A, 각 B, 각 C 그 정도로 읽기만 해도 괜찮다고 봐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삼각형을 그리면은 총 6개의 포인트가 나오네. 각 A, 각 B, 각 C, 그리고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 라고 해서 각 3개, 변 3개, 총 6개 이 친구들을 삼각형의 6요소라고 불러요. 별거 없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하는 건 변 3개, 각 3개가 몇 도, 뭐 몇 도인가 몇인가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거겠죠? 삼각형을 풀어라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 삼각형을 풀어라 라고 하는 건 이 삼각형의 6요소를 싹 다 빠짐없이 얘기를 해봐라 뭐 그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일단 그 정도 받아들였다면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고. 자,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사인 법칙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 삼각형 ABC에 외접하는 원이 먼저 그려지는 게 맞다고 봐요. 정확히 말하면 먼저 원부터 그린 다음에 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다라고 받아들여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서 저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O점이죠? 저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치, 외심이라고 부르잖아. 외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외심이다 뭐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외심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 외심에서부터 각각의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다 동일하게 되면서 우리는 요 외접원의 중심과
이 삼각형의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외접안의 반지름, 여기서는 내가 대문자 R, 라지 R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이 세 변의 길이들은 각각의 스몰 a, 스몰 b, 스몰 c로 설정이 됐다고 치고 이 각 a, 각 b, 각 c에 대한 얘기가 뭐 되어 있다고 칠게. 뭐 알던 모르던 상관없는데 일단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법칙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외울 준비 됐어요? 자, a 각에 대한 사인 값분의 소문자 a, 그리고 b 각에 대한 사인 값분의 소문자 b, 그리고 c 각에 대한 사인 값분의 스몰 c. 이 값들, 정확히는 이 비율들이죠. 이 b가 다 일정합니다. 그리고 이 값들은 다 뭐로 똑같냐면은 외접원의 지름 길이로 동일해요. 반지름의 2배니까 말이야. 자, 일단 잠깐 수업을 멈추시고 이것부터 먼저 외우고 가자. 미안하지만 설명은 내가 증명을 좀 이따 바로 할 테니까 일단 외우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sin a분의 스몰 a, sin b분의 스몰 b, sin c분의 스몰 c가 다 같은 비율값, 다 뭐로 같다? 외접원의 지름의 값으로 다 같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근데 어떻게 표현하기 전에 내가 왜 굳이 요 이 라지 R에다가는 이렇게 괄호를 쳤냐면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차 얘기를 설명을 하긴 할 거야. 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A를 2 라지 R sin A, 그리고 B를 2 라지 R sin B, 그리고 C를 2 라지 R sin C 라고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 얘분의 얘가 얘라면은 양변의 sin A를 곱해서 A를 2R sin A, B를 2R sin B, C를 2R sin C 라고 쓰는, 이렇게 쓰는 것도 사인 법칙을 설명한 거예요. 얘랑 얘가 같은 식이다, 다른 식이다? 같은 식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면 돼. 자,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보이려나? A와 B와 C, 이 세 변의 길이의 B는 항상 A각의 사인 값과 B각의 사인 값과 C각의 사인 값의 비율과 일치합니다. 비율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랑 얘가 sin A, sin B, sin C가 뭐 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뭐 2대 3대 4다 라고 한다면은 A, B, C의 비율도 2대 3대 4다.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요걸 1번, 요걸 2번, 요걸 3번이라고 했을 때 사인 법칙을 설명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난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그냥 계산을 하기 위한 용도라고 난 생각이 되고, 결과적으로 사인 법칙의 가장 큰 틀은 뭐다? 변의 길이의 B랑 그 각에 붙어있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오. 자, 그리고 오케이, 뭐 말이 길었지만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증명은 지금 이 그림으로 좀 대체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원래 증명을 하려면 이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일 때, 그리고 직각 삼각형일 때, 둔각 삼각형일 때를 다 따로따로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어차피 예각이든 직각이든 둔각이든 다 직각 삼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라서 그냥 저는 뭐만 할 거다? 예각 삼각형만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다른 방법의 증명 방법은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알구전 교과서, 알구전 이제 151페이지를 보시면은 잘 나와 있을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자, 어떻게 과연 증명을 해야 할까? 일단은 난 요 각 A부터 먼저 볼 건데, sin A랑 저 스몰 a라고 하는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는데, 요 A각 있잖아.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3이라고 치면 기억나셔야 돼요.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죠, 제가. 그치? 이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 지금 BA랑 CA로 해서 만나는 저기가 지금 원주각이 될 거 아니야. 뭐 물론 그렇다면은 요 OC 이으면은 요 각이 이제 A각의 2배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의 길이가 같다면 뭐도 똑같다? 원주각의 크기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을 거야. B점에서부터 이번엔 이 원의 중심 O를 뚫고 지나가서 여기랑 만나는 요 점을 내가 A'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요 A'과 C를 한번 이어보시면 보이니? 내가 지금 그림 꽤 잘 그렸거든? 각 BCA'은 무조건 직각이죠. 왜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인 건 너무나 소중한, 앞으로도 소중해야 할 개념 중에 하나가 될 거니까. 그리고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 있던 간에 같은 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A각을 얘기하는 거나 A'각을 얘기하는 거나 동일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같은 각이라면은
같은 각에 대한 사인 값이 달라질 리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뭐 각이 똑같은데 사인 값이 다르게 나올 리가 없을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인 A를 얘기하는 걸 사인 A 프라임을 얘기하는 거랑 동일시되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자, 이번엔 요 파란색 삼각형, 파란색 직각삼각형을 잘 봐봐. 사인 A 프라임, 요쪽 각에 대한 사인 값은 당연히 빗변분의 높이가 될 거야. 이거 빗변 뭐로 보이냐면, 그렇죠, 이 라지알로 보이죠. 요 R 여기 있고 R 여기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외심이죠.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바로 외심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길이도 자연스럽게 R이 되면서 빗변은 2R이 되고 BC 길이는 뭐가 된다? 스몰 a 이렇게 되겠지. 아, 그래서 사인 A가 결국은 이거랑 동일하구나. 그러니까 요 2R과 사인 A 자리만 슉 바꿔주면은 결국 등장하는 게 뭐다? 사인 A분의 스몰 a가 뭐랑 동일해? 이 라지 R 값이랑 동일하다라고 하는 요 관계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 자, 그러면 A각은 해봤는데 다른 B각이랑 C각은 어떻게 하나요? 똑같이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번에 뭐 이렇게 잘라 들어간 다음에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뭐 이렇게 잘라 들어간 다음에 해보셔도, 네, 다 사인 B분의 스몰 B, 사인 C분의 스몰 C가 다 이 값이랑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얻어낼 수 있겠죠. 다른 것들은 어차피 다 동일한 개념이 될 거니까 증명은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 괜찮을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사인 법칙을 얘기를 했어요. 뭐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는 이따가 한꺼번에 풀어볼 거고, 일단 나는 사인 법칙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바로 이제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알고 전 페이지라고 한다면은 153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까? 자, 가볼까 한번? 미안해요. 자, 코사인 법칙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사인 법칙에서는 저 외접원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지만, 여기서는 지금 코사인 법칙, 여기서 지금 코사인 법칙에서는 외접원이 굳이 등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 외접원 말고 그냥 이 삼각형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미리 좀 얘기를 할게요. 얘는 사인 법칙의 몇 배 정도 훨씬 더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내가 만약에 별 하나라고 친다면 코사인 법칙은 최소 별이 5개지 않을까. 왜냐면요, 결과적으로 코사인 법칙은 내 생각엔 무적이거든? 쓸게요. 무적. 삼각형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코사인 법칙을 아는 거랑 모르는 거는 이제 약간 좀 차원이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떠지는 느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그냥 일단 뭐 미리 한 줄 평을 한다면, 나와 있는 것만으로 모든 6요소를 완벽하게 다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각이 무슨 각이고 그 변의 길이가 무슨 길이가 됐던 간에 뭐든 간에. 자, 뭐 말이 길었죠.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일반적으로 뭐 예각삼각형이라고 칠게요. 뭐 마찬가지로 해도 예각이든 직각이든 둔각이든 전혀 상관없고, 이따 증명하는 거는 예각만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자, A, B, C 이렇게 나왔고 각 A, 각 B, 각 C 나왔을 때 다음과 같은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A제곱으로 갈게요. 자, A제곱은 B제곱과 C제곱을 일단 합해요. 근데 여기까지 쓰면은 느껴지는 게 뭐죠?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그치?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제곱 같다면, 우리는 요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인 거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B, C의 코사인 A 값을 곱한 걸 빼야만 저 A제곱이 돼요. 이겁니다. 코사인 법칙은 요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일단 외울 시간 좀 따로 드리긴 할게. 자, 됐나요? 근데 꼭 왜 A로만 출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다른 걸로 출발해도 되는데, 한번 내가 쓸 테니까 규칙을 한번 캐치를 해봐. 자, B제곱으로 출발한다면요,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2AC 코사인 B 이렇게 돼요. 자, 어떤 규칙이냐면, 물어보는 변의 길이를 주인공으로 잡았을 때는 다른 변들의 제곱의 합에서부터 2배의 다른 변들 곱하고 코사인 어떤 각, 주인공의 각을 곱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B제곱은 나머지 2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에서 그 2변의 길이 곱의 2배에다가 코사인 주인공 각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C제곱이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불러봐 한번. 그렇죠. 그렇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2AB의 코사인 누구를 뺀다? 그렇죠. 라지 C.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나 두 번째 거나 마지막에 있는 거나 다 똑같다는 거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싹 다 외우려고 하시는 분은 바보다. 못하러 그럽니까? 형태만 보자고, 형태만. 네, 이거를 이제 기준 잡자. A제곱으로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면서 네, 표현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따로 외우지 말자고.
외우는 머리 좀 이렇게 좀 열어놔야 돼요. 아껴놔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봐봐. 이 친구를 왼쪽으로 이항하고 얘를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이렇게 되죠. 2bc 곱하기 코사인 a가 뭐죠? b제곱과 c제곱에서 누굴 뺀 거? a제곱은 뺀 식이 될 텐데 이제 요 2bc 값을 나눠주면은, 그리고 실제로 나눌 수 있죠. b랑 c가 양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나눠주면은 코사인 a에 대한 설명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그 형태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코사인 a는 뭐분의 뭐다?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코사인 법칙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변의 길이를 주인공으로 설명했을 때랑 각의 크기를 주인공으로 설명했을 때에 대한 식을 따로따로 보셔도 괜찮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식을 그냥 이항시킨 다음에 나눠서 변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빨간색으로 밑줄 친 이 친구랑 파란색으로 밑줄 친 이 친구를 별개로 봐야 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야. 뭐 물론 얘랑 얘가 같아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 외우던가 해야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것만 제대로 외우던가 아니면 얘만 제대로 외운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뭐 적당하게 잘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소중하고요.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하고 각의 크기를 위주로 할 때는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일단 이 파란색으로 밑줄 친 거에서 조금 의미를 좀 판단한다면 세 변의 길이들이 나왔을 땐 무조건적으로 어떤 각에 대한 무슨 값을? 코사인 값을 충분히 구해내고도 남는다. 이게 포인트죠.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각을 무조건적으로 아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막 변의 길이 나왔을 때 각 구하라는 문제는 중학교 내내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기하라든가 뭐 그런 거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미적분도 그렇고 기하 내용들은 정말 많이 다룰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에 있어서 정말 깡패처럼 풀 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증명 한번 해보자. 여기 증명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이 그림에서 한번 이어서 해볼게. 이거 코사인 법칙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 난 요 A점에서부터 뭘 내릴 거냐면 수선을 내릴 거야. 자, 그리고 떨어진 요 수선의 발을 내가 H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요 BH 길이 있잖아. 요 BH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C 코사인 B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옳지. 얘를 C 코사인 B, 이게 이 길이에다가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해서 BH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단 차라리 우리는 난 요 A각을 정확히는 BAH 요 각을 기준으로 좀 보고 싶어요. 아닌가? 그냥 이 각으로 할까 그냥? 자, 일단 그래요. 쓰죠. C 코사인 B 뭐 이런 느낌으로 써도 나쁘진 않다고 봐. 그러면 이번에는 요 AH 길이를 한번 해보자고. 자, AH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C sin B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여기분의 여기가 지금 sin B가 될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표현을 했다면, 자, 여기 길이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여기 길이. 여기 길이는 뭐 그냥 무난하게 뭐 이 C각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차라리 전체 길이인 A에서 요 C 코사인 B를 뺀 거라고 취급하는 게 조금 더 편해 보이긴 할 것 같아. 요렇게. 그래서 나 이제 마무리로 뭐 할 거냐면 요 삼각형 CAH가 직각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거를 써먹을 거야. 자, 그래서 한번 써보자. C sin B의 전체 제곱과 누구? A 빼기 코사인 B. 잠깐만, 왜 코사인 B죠? C 코사인 B잖아. 아이고, C 코사인 B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A 빼기 C 코사인 B. 여기를 제곱한 이게 뭐랑 동일하겠다? B제곱과 동일하다 라고 하는, 이게 절대 틀릴 리가 없는 식일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한번 전개를 쭉 해보면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한번 보자고. 자,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C제곱에 sin 제곱 B.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곱셈 공식 쓰시면 되죠. A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있고 뒤에는 얘 C제곱에 코사인 제곱 B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결과가 지금 B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순서를 살짝 좀 바꾸면 얘랑 얘이잖아요. 이 파란색 친구들. C제곱의 사인제곱 B랑 C제곱의 코사인제곱 B는 C제곱으로 묶어서 사인제곱 B와 코사인제곱 B 이렇게 표현이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런 다음에 남은 친구들이 지금 A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얘가 지금 결국은 뭐가 된다? B제곱이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살짝 순서를 좀 바꿀게. 근데요, 이거요 얼마죠? 답 나와야죠? 비각 모르는 게 어떻게 합니까? 아, 그 말이 아니야. 같은 각에 대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 몇인 거는 1인 건 우리가 그 앞에서 정말 많이 강조했고 많이 배운 거잖아. 아, 그러니까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다? B제곱이라고 하는 건 얘부터 쓸게요. A의 제곱과 C제곱만 남는 이 친구에서 누구를 뺀 걸로? 2AC의 코사인 B를 뺀 걸로 설명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증명을 지금 B의 길이를 기준으로 진행을 했고, 뭐 다른 쪽에서부터 수선 내린 다음에 똑같이 해도 되고 다른 점에서부터 수선 내려서 똑같이 진행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여담인데 코사인 법칙은 원래 두 개거든요. 제1 코사인 법칙과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배운 거는 굉장히 옛날에, 이게 내가 이제 학생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교육과정이 이제 개정이 되고 이게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코사인 법칙이 그냥 하나로 통일이 됐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친구는 제2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뭐 제1 코사인이든 제2 코사인이든 그런 건 별로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요.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만 그냥 살짝 소개를 한다면, 요 A라고 하는 길이를 C 코사인 B랑 B 코사인 C의 합으로 요 길이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1 코사인 법칙인데,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식이고 별로 감흥이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빠졌구나 라고 받아들여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충분히 중학교 3학년 삼각비 문제 풀 때 너무나 많이 봤어요. 105도짜리라든가 75도짜리가 이렇게 수선 내려가지고 잘 쪼개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될 거니까 제1 코사인 법칙은 뭐 그 알고전 책에는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쓸데없이 말이야, 그지?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뭐 안 보셔도 되고, 뭐 본다면은 그림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중3 문제 푸는 것처럼 풀어도 전혀 상관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걸 지우기 전에 요 제2 코사인 법칙, 자꾸 나도 제2 코사인이라네. 그냥 코사인 법칙 요 친구에 대한 의미를 한번 판단해 보자고. 만약에 얘가 없으면, EBC 코사인 A 값이 없으면 얘는 완벽하게 뭘 설명하는?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설명하는 그 식이 될 거야. B변을 A로 잡고 나머지 변들을 B랑 C로 잡을 때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중이라고. 왜 얘가 붙고 없고의 차이일까? 생각해봐요. A각이 만약에 90도라면 코사인 90도 몇으로 알고 있습니까? 0으로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 거 맞죠? 그치? 코사인 90도 0이잖아. A가 90도면 코사인 값이 0이라서 그래서 BC 곱한 거에 상관없이 여기 없어지는 거라고요. 오, 그치.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은요, 사실상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된 공식이라고 보는 게 맞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코사인 법칙의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사실상 얘가 조금 더 원론에 가깝다. 그리고 그 와중에 A각이 90도라면 없어지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거다. 그치.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자, 그래서 이거 지운 다음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들 한번 예전 문제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쭉 팔로우해서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잠깐 지웠다가 다시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51페이지에서부터 한번 예전 문제 쭉 풀어볼 건데, 지금 여기 오른쪽, 여러분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제가 이제 색깔펜으로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뭐 정리라기보다는 그냥 공식을 한 번 더 쓴 거죠. 내가 이제 예전 문제 풀 동안, 그리고 이제 다음 설명할 때 동안 나 이거 최대한 안 지우려고 노력할게.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주 보면서 좀 외워야 돼요. 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쓰면서 외우고 문제 풀면서 외우면 제일 베스트긴 한데, 안 그런 친구들 위해서라도 제가 이렇게 계속 쓰고 보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스몰 ABC는 변의 길이, 라지 ABC는 각이다 라고 하는 거 잘 팔로우 해주시면 될 거고, 자, 스몰 A가 1, 스몰 B가 루트 3이고 B의 각이 120도가 될 때 뭐 A 각이 몇 도며, 그리고 이제 뭐 라지 R이 뭐 몇이냐,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뭐 사실 제일 편한 방법은 그림 그려보면 좋긴 한데, 그림을 최대한 안 그리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일단
A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사인 A분의 스몰 a 1이랑 사인 B, 사인 B는 지금 120도죠. 사인 120도분의 스몰 b인 이 친구나 다 뭐로 동일해? 이 라지 R 값으로 동일하겠죠. 그치? 자, 근데 사인 120도가 얼마일까? 사인 120도.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 삼각함수의 그래프라던가 삼각 방부등식을 몰라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120도에 대한 사인 값은 결국 60도에 대한 사인 값이랑 동일할 거야. 이해돼? 잠깐만 쓸게요. 사인 세타나 사인 파이 빼기 세타나 같은 거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 사인 파이 빼기 세타도 얘가 2분의 2파이가 되고 이제 짝수니까 사인 안 바뀌고 얘가 2, 4분면이니까 사인 양수다. 그렇게 나오는 거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각을 서로 더한 게 180도인 관계, 파이가 되는 관계라면 그 각이나 180에서 그걸 뺀 각이나 같은 사인 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3학년 때도 이미 사용을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뭐 어쨌든 사인 120도는 뭐랑 동일하니까? 사인 60도. 그렇지. 사인 60도 얼마로 알고 있어요? 2분의 루트 3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인 120도가 이제 2분의 루트 3으로 바꿔치기가 된다면은 일단 이 친구는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죠. 여기가 이제 1분의로 바꾸시면 루트 3분의 2 루트 3이 되는 거라서 결과값은 이거 얼마로 나오는 게? 네, 2로 나오는 게 맞지.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라지 R 값이 얼마라는 1이라고 하는 외접안의 반지름 길이가 1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얻어낼 수가 있을 거고, 뭐 그래서 그게 1이라면은 사인 A분의 1도 2가 될 거니까 사인 A는 얼마가 돼? 아하, 2분의 1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저 A 각은 실제로 두 개예요. 왜?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각 뭐 있죠? 그렇지, 30도 알고 있고 아니면은 150도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좀 눈치를 챌 수 있을까? 각 더해서 180도라면은 괜찮은 거니까. 근데 여기서 120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A각까지 120도면 A랑 B각 합해서 240도거든요? 얘는 평면기하학에서는, 그러니까 그 180도가 되는 삼각형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120도는 절대 안 될 거고 A는 30도가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뭐 사실 뭐 당연히 A가 30도겠죠. 120도 얘기는 왜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가지고 이런 거 낚일 수 있는 문제가 조만간에 등장을 할 거거든요. 이 B의 각이 둔각이 아니라 예각 정도고 굉장히 좀 작은 각이라면 요 각이 120도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끝까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지만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꽤 있긴 하다. 자,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는 스몰 b 값 나왔고 각 두 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변의 길이 두 개만 갖고 나머지 변의 길이를 아는 건 불가능하죠. 다른 정보가 있지 않은 한. 근데 각 두 개 알고 있을 때 다른 각의 크기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 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이 몇 도인 거는 180도인 건 너무나 상식이니까 60도랑 75도랑 몇 도를 더해서 180이 되려면은 45도일걸요? 맞죠?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C각은 솔직히 말하면 의미가 없죠. 75도에 대한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이나 탄젠트 값을 외우시는 분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없을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A랑 B에 대한 관계로 바로 해결을 하자고. 자, 사인 A는 사인 60도예요. 자, 그리고 이거분의 스몰 A 값이나 사인 B분의 스몰 B인데 사인 B는 지금 뭐가 돼요? 사인 45도가 되겠죠. 스몰 b는 4가 될 거고, 자, 이 친구가 다 이 라지 R 값으로 동일한데, 자, 일단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될 거니까, 자, 2분의 루트 2분의 4는 루트 2분의 8, 즉 4루트 2가 되겠지. 그치? 루트 2분의 8이 4루트 2니까 이 친구가 전반적으로 4루트 2가 되는 거라면 우린 여기서부터 라지 R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2루트 2다.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2루트 2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인 60도분의 A,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분의 A가 4루트 2가 되는 거라면 A는 이거 뭐 굳이 뭐 이렇게 막 번분수 하지 마시고 양변에 그냥 2분의 루트 3을 그냥 그대로 곱하면 돼요. 4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을 곱해주시면 어떻게 된다? 2루트 6이 된다고 하는 것도 얻어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단순 계산이지만 이제 분수 계산할 때 번분수라던가 이런 계산들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각 두 개 나왔으면 다른 각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각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도 하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 아시겠지? 자, 바로 다음 페이지.
자, 152페이지에 있는 문제 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나왔는데 원 문제인지 한번 같이 보자고. 자, 삼각형 ABC에서 각 A랑 각 B랑 각 C의 비율이 1대2 대 3일 때 변의 길이의 B, A 대 스몰 a 대 스몰 b 대 스몰 c가 몇 대 몇 대 몇인가를 구하래. 근데 아까 내가 사인 법칙을 강조했던 거를 잘 좀 떠올려 본다면 A랑 B랑 C의 비율이 sin A, sin B, sin C가 된다라고 내가 강조를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각의 비율이 1대2 대 3이니까 변의 길이도 1대2 대 3이겠네? 라고 말하면은 되겠다, 안 되겠다? 당연히 안 될 거야. 일단 두 가지 상황으로 안 되죠. 첫 번째는 삼각형인데 변의 길이의 B가 1대2 대 3이 될 리도 없죠. 1대2 대 3이면 삼각형 자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각의 비율이 아니라 각에 대한 무슨 값의 비율? 사인 값의 비율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를 떠올려 주셔야 될 것 같아. 근데 알겠는데 각의 비율을 알고 있을 때 그 각의 사인 값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각이잖아. 변이 아니라 각으로 놨으면 솔직히 너무나 쉽다. 왜? 실제로 일반적으로 A각을 예를 들어 세타라 잡으면은 얘는 2세타가 되는 거고 얘는 3세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각을 합한 몇 세타가? 6세타가 몇 도? 180도가 되는 상황이라면 세타가 몇 도인 거는 30도인 거는 충분히 얻어낼 수가 있을 거고, 솔직히 여기까지 안 하더라도 각의 비율이 1대2 대 3인 거는 30도, 60도, 90도짜리의 특수각 삼각형 말고는 이 세상에 존재할 리도 없을 거예요.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가 몇 도다? 30도, B가 60도, C가 90도라고 하는 거를 이 정도로 바로 눈치를 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럼으로써 사인 30도, 사인 60도, 사인 90도가 A랑 B랑 C의 비율이라고 생각이 돼요. 당연하지. 친절하게 한번 써드릴게요. 이거 대 이거일 거야. 자, 근데 사인 30도는 얼마로 알고 있고? 그렇죠. 2분의 1.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90도는 1까지 가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지만 분수 표현은 조금 지양하는 걸로 2배씩 해주면은 1대 루트 3대 2라고 하는 거 이렇게 결과내는 거 괜찮을 것 같아. 괜찮니? 그렇게 해서 사인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들과 변형식이라고 말하는 것도 약간 민망하네요. 사인 법칙의 본질적인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이게 지운 다음에 코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나는 미안하게도 153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그냥 건너뛸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뭐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 제일 코사인 법칙 그거 보지 마시고 삼각형 그린 다음에 풀어봐봐. 삼각형 그린 다음에 그 문제를 다시 보시면 분명히 기억이 날 수도 있고, 기억이 나야죠. 실제로 여러분 중3이니까 중3 때 105도 있으면 105도에서부터 수선 내리는 거, 75도 있으면 75도에서부터 수선 내리는 건 너무나 당연히 너무나 우리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저는 이제 154페이지, 155페이지에 있는 문제 두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54페이지랑 155페이지 문제 이제 4번이랑 5번이죠. 코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 코사인 법칙은 지금 여기에도 적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자고. 자, A가 60도 그리고 스몰 b, 스몰 c가 각각 6이랑 3이라고 나왔을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구하려.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의 중요한 사실, 변의 길이 두 개랑 그 사이 끼인 각 나와 있을 때 그냥 모든 거 다 깡패처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작도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긴 한데 굳이 그러지 맙시다. 자, 렛츠고. 일단 나는요, A 길이부터 먼저 구하고 싶어요. 자, A제곱. 자, 여러분들 지금 불러봐요. A제곱은 어떻게 말해야 돼? B제곱이요 6의 제곱이고, C제곱이요 3의 제곱. 거기서부터 뭐 빼면 돼? 2, B, C, 코사인 A. 이렇게 말이지. 간단하네. 자, 코사인 60도 얼마로 알고 있어? 2분의 1이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 이렇게 날아가. 그러면 계산해볼까? 36, 9에서 18. 그러니까 18 더하기 9라서 27이 될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A가 몇인 거를 2라고 할 뻔했죠. 3루트 3인가? 오케이. 자, A가 3루트 3이다 라고 하는 거를 얻어낼 수 있겠네. 당연히 양수일 거란 말이야. 길이가 될 거니까. 자, 그러면 뭐 A 길이 구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데 나머지 각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나머지 각이요, 이 문제가 지금 코사인 법칙이라고 말하긴 했는데 꼭 코사인 법칙만 이용하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나와 있고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면 사인 법칙 적당하게 활용하는 것도 너무나 괜찮지 않을까. 실제로 사인 A분의 스몰 a라고 하는 이 값부터 먼저 한번 구해볼까? 이 친구는 어떻게 되죠? 사인 60도, 사인 60도가 어떻게 돼? 2분의 루트 3, 그리고 A는 3루트 3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루트 3, 루트 3 이렇게 날아가고 6이 되겠죠.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이 6은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게 2R 값이잖아. 얘가 6으로 일정하다면 얘는 결국은 뭐랑 동일하다? 사인 b분의 스몰 b랑도 동일하겠죠. 자, 그러면 얘가 6일 거면 얘가 얼마면 되니까? 1이면 되니까 사인 b가 1이 되는 비각은 몇 도일 수밖에 없어? 90도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더 사인 법칙을 쓸 필요도 없죠. 왜? A가 60도, B가 90도라면 나머지 C각이 몇 도인 거는 30도인 건 자동빵이 될 거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 사인 법칙만 쓰지 말고 코사인 법칙만 쓰지 말고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적당하게 잘 버무릴 수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항상 같이 한 쌍으로, 한 페어로 붙는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둘만 있으면 우린 두려울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로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예제 5번 갈게. 자, 이번에 세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코사인 A값, 코사인 B값, 코사인 C값 구하래요. 자, 공식 이용하라는 거죠. 자, 코사인 A 불러봐.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숫자만 다 집어넣자고 바로바로 암산해서, 자,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렇게 해서 분모는 뭐가 됩니까? 2루트 10분의 분자는 7에서 1 빼니까 6인가요? 자, 그러면 이거는 루트 10분의 3, 이 정도로 되겠지. 유리화는 전 안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굳이 유리화까지는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분 정도는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엔 코사인 B, 얘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B제곱 뺀다, 이렇게. 그러면 2루트 뭐분의 5분의 6에서 2 빼는 거니까 3가? 자, 2 약분되니까 뭐분의 뭐다? 루트 5분의 2구나 라고 하는 거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마지막 코사인 C, 얘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2루트 2분의 3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A각, B각, C각 중에서 유일하게 음수인 게 누구냐면 이 친구고, 나머지는 다 뭐로 튀어나왔어요? 양수로 튀어나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판단할 수 있냐면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 정답은 둔각 삼각형일 거예요. 왜?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1, 2, 3, 4분면 중에서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오는 게 2, 4분면일 때랑 3, 4분면일 때잖아. 근데 3, 4분면은 삼각형에서는 뭐 180도를 넘어가는 각이 없을 거고, 결과적으로는 코사인이 양수일 때가 예각 파트고, 코사인이 정확히 0이 될 때가 직각, 코사인이 음수일 때가 둔각이다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면, 얘 때문에라도 C쪽 각이 몇 도인? 얘는 정확하게 120도가 아니죠. 미안해요. 135도짜리인 둔각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코사인이 이제 루트 2분의 1이면은 그게 45도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면은 180에서 45를 뺀 135도다. 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구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하다. 뭐 나머지 각도는 이것만으로 우리가 알긴 좀 힘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런 느낌으로 코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운 다음에 이제 6번, 7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마지막 파트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삼각형의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 거 1, 2라고 잡혀 있는데, 나와 있는 식을 통해서 그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가를 물어보는 문제. 사실 이제 이런 문제는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파트에서도 되게 많이 다뤘던 유형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생각해봐요. 그때의 결과를 생각해보면 결국 그 삼각형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은 굉장히 적어요. 가장 만만한 거 일단 이등변, 두 변의 길이가 같을 수 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을 거고, 또 그걸 넘어서 완벽한 삼각형인 정삼각형도 있겠죠. 또 직각 삼각형이 있을 거고, 물론 예각이라던가 둔각도 있을 수는 있지만, 예각 삼각형이나 둔각 삼각형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부등식 형태로 나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3개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 결과 뭐랑 뭐다? 직각이랑 정삼각형이랑 이등변 삼각형, 요 3개 중에서 답을 골라낼 수 있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두 문제를 같이 풀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결국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그 강점이 뭐냐면,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들을 다 뭐로 표현할 수 있어? 변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얘네들의 의도는 다 뭐다? 변의 길이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개념이자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서 한번 문제를 진행해보자. 자, 요런 관계가 성립이가 된다면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가를 물어봤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세 개 중에 뭐를 쓸까를 고민할 때 뭐 이런 걸 써도 괜찮기도 하죠. 근데요, 변의 길이를 굳이 각도로 바꿔주는 작업은 생각보단 그렇게 썩 유쾌한 작업은 아니에요. 왜냐면 사인 값들의 뭐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가를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변의 길이를 가지고는 그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가를 밝혀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마인드 세팅 어떻게 하셔야 된다? 삼각 B로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뭐로 돌려야 돼? 변의 길이로 돌려야 돼. 그래서 말이야, 여기서 2R을 나눠주면은 사인 A를 뭐로 볼 수 있어? 2 라지 R분의 스몰 a로 바라볼 수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죠. 그치? 그럼 사인 B는 2R분의 스몰 b, 사인 C는 2R분의 스몰 c, 그런 식으로 다 고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굳이 여기다가 쓰진 않았지만서도 뭐 그걸 또 뭐 이것도 뭐 새로운 공식이라서 막 외워라 뭐 그러지 마, 제발 좀 부탁드려. 이거랑 다 똑같은 얘기니까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정석대로는 얘를 이제 2R분의 스몰 a, 2R분의 스몰 c, 2R분의 스몰 c, 다시 할게. 2R분의 스몰 a, 2R분의 스몰 b, 2R분의 스몰 c로 바꾼 다음에 양변에 2R 약분을 하면은 결국 등장하는 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a가 빗변이 되는 직각 삼각형이다 라고 결과를 낼 수 있으면 되는데, 뭐 거의 누구나 다 해요. 그리고 우린 이제 조금 더 빨리 풀자고. 이렇게 쉬운 거면은, 자, 믿어줘. 이런 문제요, 사인으로 나와 있는 거는 다 변으로 돌려요. 뭐라고? 사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그냥 변의 길이로 표현하자고. 믿어. 그러니까 우린 사인 A를 그냥 뭐로 보자? 그냥 스몰 a로 봐도 돼. 사인 B는 스몰 b로 봐도 되는 거고, 사인 C는 스몰 c로 그냥 바라봐도 되는 거야. 그냥 바꿔치기 해도 상관없어요, 웬만한 문제들은. 그래서라도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된다? a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다. 이 정도로 그냥 쓰도록 할게. 자, 그러니까 바로 다음 문제도 똑같다고 봐요. 사인 A 뭐로 돌린다? 그냥 스몰 a로 돌려. 사인 C는 스몰 c로 돌려. 그러면 선생님, 코사인 B는요? 얜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코사인 B는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돼요. 자, 코사인 B 어떻게 바꿔치기 됩니까?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B제곱을 뺀 거,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앞에는 지금 뭐였죠? A였고요. 여기는 지금 EC, 이거부터 먼저 쓸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곱해진 거고, 보시면 여기 E 약분, 여기 C 약분 되죠. 그리고 이 분모에 있는 A를 여기에 곱하면은 식이 어떻게 등장한다? A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B제곱과 C제곱이 같다. 당연히 B랑 C가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은 2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결정 문제도 편안하게 풀어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사인, 코사인 나오니까 굉장히 쫄 수 있는 거 이해는 하겠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왜 사인, 코사인만 얘기하고 탄젠트는 얘기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 탄젠트 법칙도 존재는 하거든요. 뭐 다른 것도 다 굉장히 많고 존재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쓸모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뭐 만약에 궁금하다면 나중에 수학과 오시면 되겠지만 그런 거는 굳이 알 필요 없고, 어차피 탄젠트 나오면 뭐분의 뭐로 고치면 되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고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탄젠트 나왔다고 해서 쫄 필요가 없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일단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한 기본이랑 이제 기초랑 이제 기본에 대한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봤어. 그런 다음에 일단 그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 파트가 좀 남아있긴 한데, 요것도 한번 바로 설명을 이어서 해볼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제 다음 수업을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